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모델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모델링은 자, 이 형태입니다. 이 도면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자, 이렇게 평면도를 그리셔도 되고, 이제 평면도를 그려서 정면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그리셔도 되고요. 우측면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면도를 하셔도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자, 이 중간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요. 자, 이 정면도를 이용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 클릭 후에 부품.ipd 템플릿 파일을 엽니다. 자, 우선은요. 정면도 XY 평면 있죠. 자, 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화면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명령어로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일치 고속 조건으로 원점, 중간점과 원점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서 크기를 잡아주면 되죠. 자, 정면도에서 보니까 60mm입니다. 그쵸? 이쪽 면이 길이가 60mm예요. 그래서 60 입력하고 엔터 클릭, 1 더블 클릭. 그런 다음 높이는 10mm입니다. 그쵸? 두께는 10mm네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10mm. 마무리. 그런 다음요. 자, 돌출을 하는데 55mm만큼 돌출하면 되죠. 55mm만큼. 그래서 대칭으로 이번에는 대칭으로요. 자, 55만큼 돌출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베이스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 자, 우리는요. 자, 이쪽 면이죠. 이쪽 평면에서 이 5mm만큼 떨어진 곳에 이 8mm의 두께를 가진 이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 이 5mm를 띄워진 부분의 평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해서 그렇죠? 이 평면을 선택해서요. 이 평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5mm만큼 띄워진 평면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또한 이 부분도 치수는 없지만요. 계산을 해보면 5m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뒤쪽 평면을 이용해서 뒤쪽에 대한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5mm만큼 또 평면을 만들어서 이 객체를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자, 정면도에 대한 평면을 만들면 됩니다. 정면도에서 보는 평면을 하나 만들게요. 평면에 작업평면 아이콘 클릭. 자, 이 평면 선택 후에 쭉 들어가죠. 자, 안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입력하고 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평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이 평면이 만들어졌습니다. 5mm에 대한 평면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이 스케치를 하면 되죠.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명령으로 실행하고요. 자, 만들어진 평면을 클릭합니다. 자, 앞쪽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F7번. F7번에서 그래픽 슬라이스를 만들죠. 그런 다음 자, 이 평면의 위쪽의 선을 투영을 하면은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영을 하나 할게요. 그런 다음 또 라인 명령으로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찌 할까요? 일단은 사각형을 그리고요. 사각형을 그려서 자, 사각형을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수직 고속 조건으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일치 고속 조건으로요. 자, 중간점과 이 중간점을 클릭해서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요. 폭은 얼마죠? 25mm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할게요. 25. 그런 다음 원을 그리는데요. 자, 탄젠트 있죠? 접선. 클릭해서 원을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요. 원의 중심이 얼마죠? 바닥면에서 27mm입니다. 그래서요. 자, 원을 선택하고 자, 바닥면에 대한 선을 선택해서 이 부분이 27. 자,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원과 아래쪽에 이 프로파일 평면을 선택해서 우리가 돌출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스케치는 꼭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형성대로 똑같이 그려서 할 필요는 없어요. 마무리. 자, 돌출합니다. 자, 어떻죠? 두께가 안쪽 중앙 쪽으로 8mm만큼 돌출하면 되죠. 자, 이 면과 아래쪽 면을 선택하고요. 자, 기본 값에서
방향은 반대고요. 자, 두께는 8mm입니다. 그쵸? 8mm. 접합인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평면이 사용을 다 했다 그러면 가시성으로 숨기게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5mm만큼에 대한 평면을 또 만들면 됩니다. 평면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면을 선택 후에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니까 또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입력하고 확인. 자, 이번에도 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스케치 아이콘 명령을 실행해서 평면을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이 있다면 저희가 스케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할 필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요, 형상 투영에서요, 자, 면을 선택하는 거죠. 이 면을. 하나하나 선택해도 상관없지만요, 이 면을 선택함으로써 한 번에 모형이 투영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 돌려보니까 어때요? 이 우리가 스케치하는 평면의 이 모양에 대한 모서리 부분이 투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바로 돌출을 해버리면 되죠. 자,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8mm고요. 확인. 어때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가 평면은 가시성을 체크 해제해서 숨기기.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원 호의 중앙 지점에 또 12파이 홀이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명령어로 자, 이 평면을 선택하죠. 자, 또 이 호에 대한 부분이 투영이 된다면 중심점이 보입니다. 클릭. 자, 그래서 이 중심점에 우리는요, 원을 그려서 12파이죠. 12파입니다. 그쵸? 12파이죠. 마무리, 돌출. 이것은 다음 면까지가 아닌, 그쵸? 전체 관통을 하고요. 차집합, 확인.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완료가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카운터 보링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요, 먼저 챔퍼를 먼저 한 후에 제가 이 홀을, 이 카운터 보어라는 이 구멍을 가공할 때요, 어떤 방식으로 치수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일단 못따기로, 자, 챔퍼는 3입니다. 일단 3을 먼저 입력하고, 자, 이 모서리 지점들을 선택하죠.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쵸?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이 선들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쵸? 그쵸? 선택이 됐죠? 확인. 또 있나요? 구멍 입구는 없네요. 자,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그렸다면요. 자, 그랬죠?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이 평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카운터 보어에 대한 부분을 가공을 해 볼 텐데, 자, 스케치 명령을 실행하시고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평면도가 똑바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요, 자, 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점을 이용해서요. 자, 점을 찍고 점을 찍습니다. 그쵸? 점을 찍죠? 그런 다음, 자, 이 점들은 수평하게 구속을 주고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원점에 대한 부분을 구속을 줌으로써 수평하게 만듭니다. 그쵸? 그런 다음, 자, 이 거리값을 입력하죠. 입력합니다. 얼마죠? 44입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원점에 대한 중간선을 치수를 입력하든지 또는요, 바깥쪽에 대한 외쪽에서 이 8mm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든지 입력하시면 되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중간 지점을 이용해서 원점에 대한 중간 지점을 이용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속이 다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홀 구멍 카운터 보링 얼마죠?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자, 단순 구멍의 카운터 보 전체 관통이고요. 자, 그런 다음 방향 음악보 그쵸? 자, 드릴은 5.5입니다. 아래쪽은 5.5죠. 5.5 입력하고요. 카운터 보의 지름은 위쪽이죠. 9.5. 그리고 깊이는 6mm입니다. 6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했죠. 자, 근데 만약에 자, 처음에 우리가 돌출했던
자, 이 스케치 평면 있죠. 자, 이 스케치를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80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치수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중간 센터에 대한 거리에서 이렇게 치수가 입력되고, 그쵸? 이렇게 또 거리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곽에 대한 크기가 커짐으로써 이 위치는 고정입니다. 그쵸? 고정입니다. 고정처럼 만들죠. 고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자, 반대로 작아진다면은, 자, 60에서요, 한 40으로 해볼까요? 40으로 해볼게요. 확인. 그러니까 어때요? 구멍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치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중앙 지점에서 우리가 치수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멍은 또 터져버려요. 그렇죠? 이래 되면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자, 이런 부분이 치수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를 어쨌죠? 이 부분에 구멍에 대한 스케치가 여기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 치수를 지우고 이 치수를 지우고요. 자, 이 점에서 이 끝점에 대한 부분이 8mm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8mm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떨까요? 마무리. 자, 우리는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8mm로 우리는 고정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거리값도 고정이 되어 버린 거죠. 그쵸? 44mm로.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요, 이 판이 커진다면, 만약에 이 판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멍은 항상 이쪽 8mm를 유지하면서, 그쵸? 변경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스케치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 부분을요, 80으로 해볼게요. 마무리.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오른쪽에 8mm를 유지하면서 이 홀의 센터 거리는 43mm를 또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 그쵸? 바뀌는 게 수정을 하니까 이상해요. 또는 작아지면 어떨까요? 45로 해볼까요? 45. 마무리.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는 또 터져버리죠. 없어집니다. 구멍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철판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위에 아래쪽에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수정이 된다면, 만약 수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을 일단 60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런 식으로 말고, 자,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일단 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선은 이제 끝점을 이용해서 쟤는 자, 중심점으로 만들고요. 만듭니다. 그리고 일치 고속 조건으로 이 중간점과 이 원점에 대한 부분을 클릭해서요. 일치를 시킵니다. 보다 보니까 이쪽도 선택이 되어 버렸네요. 나중에 지우면 됩니다. 그쵸?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되죠. 자, 그런 다음요.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44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고정이 됩니다. 그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항상 고정이 되죠. 그리고 철판이 커지더라도, 베이스에 대한 60mm의 폭이 커지더라도 고정이고, 작아지더라도 고정이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요, 이해되시나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승인을 할게요. 일단 승인을 하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클릭해서 위치를 다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업데이트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새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멍에서 에러가 또 보이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이 구멍을 새로 그리면서요, 이 스케치를 하면서 이 십자선, 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 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멍은요, 앞에 그렸던 점에서 구멍이 가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돼서요, 경고라는 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 후에요, 새로
위치 선택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점이 선택이 안 된 거죠.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들을 선택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요. 자, 스케치 도면에서 자,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크지더라도 항상 고정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그렇죠? 중심을 기준으로 고정이고요. 이 부분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터져버리죠. 그렇죠? 하지만 자, 이 부분이 40인가요? 60이죠. 자, 하지만 자,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했는데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자, 어차피 이 선은 이제 중간 점에서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끝점을 8mm죠. 이렇게만 입력해 버려도 구속이 됩니다. 그렇죠? 반반 이 선에 대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기 때문에 구속이 돼 버리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했죠. 그런 다음 스케치 해서 자, 이 부분을 80mm로 해 볼게요. 마무리.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중앙에서 좌우가 같은 값으로 8mm의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치수를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40mm 해볼까요? 40. 작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작아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치수를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수정이 되었을 때, 제품이 수정이 되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따라다니느냐 아니면 중간에 고정을 시킬 거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죠. 수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도 입력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게끔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못따기 하나가 포함이 돼 버렸죠. 컨트롤 누르고 빨간 선이 떴을 때 클릭 확인. 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요, 이 모델링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자,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